장승중학교 교무부장 김동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3학년도 장승중학교 학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생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학사력, 그 달력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모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꼼꼼히 같이 훑어보면서 학교 생활, 3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승중학교는 어떤 학교냐? 꿈과 미래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양한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안에서 강사분을 초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진로 꿈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학교 만들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무실, 행정실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우리 학교 상징 및 학교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교훈이 뭐죠? 정성을 다하며 서로 도우며 나날을 새롭게 하자가 장승중학교 교훈입니다. 정성을 다하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아이들이 도와줄 방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스스로 하고자 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어요. 무기력한 학생, 잠만 자는 학생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가르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서로 도우며 서로 짓밟으며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나와 다른 사람과 모여 서로 도울 때 비로소 여러분들 나날이 새로운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되는 여러분들을 찾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합시다. 정성을 다하세요. 무기력하지 마세요. 서로 도우세요.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은 나날이 새로워질 거라고 저 교무부장 확신합니다. 우리 교목은요, 은행나무예요. 그리고 교화는 목련. 그런데 여러분의 교육 활동이 너무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 뭐 은행 냄새는 많이 나요.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 연역을 봅시다. 와, 장승중학교 84년에 개교를 했네요.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한 39년 전인가요? 그럼 여러분 작년이 2023년에 36회 졸업생이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졸업할 때 39회 졸업생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장승중학교 교육 방향입니다. 아까 확인했죠? 학교 비전, 꿈과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는 희망찬 학교, 스스로 찾아가는 학교 목표입니다. 학교 목표는요, 야, 어려운 단어 나왔다. 변혁적 역량을 지닌 창의 미래 인재 키우기. 변혁적이 뭐죠? 밑에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 변혁적 역량.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변혁적 역량이에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창의성, 포용성,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 그리고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 그럼 여러분이 미래에 살 텐데 좀 앞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미래에서 어떤 역량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까? 미래에 필요한 인성은요, 소통, 공감, 나눔,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야, 공통점이 선생님은 보이는데 소통, 공감, 나눔, 배려, 타인과 함께 뭔가 다 하자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엔 천재가 없답니다. 예전엔 뭐 1인 천재가 많았어요. 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막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없어요. 왜? 따라해 봅시다. 집단지성. 여러 사람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 어떤 뛰어난 1인보다도 더 큰 성취를 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각의 분업화된 세상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을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에서는요,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학력은 어떤 학력이 필요하냐?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가 학창 시절 때는요, 학력 빨리 외워서 제대로 외워서 뭐 정답 찾아내기 이런 게 학력이었어요. 지필고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미래에는 그런 학력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 보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까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사고력, 분석력, 비판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 선도, 교육평가 선도학교 운영 과목으로 가능한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 여러분들을 뭐 외워서 정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까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과 분석력과 비판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 경영 전략도 있고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 학생상. 여러분 어떤 학생상이 되어야 되냐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학생. 정답 맞추는 학생이 아니라 미래 핵심 역량 어떤 거 있어요? 창의력, 분석력, 사고력, 비판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학부모님들은 바라옵건대 학교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상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막 정답만 맞췄었는데 하여튼 그런 패러다임에 아직도 사로잡혀 계시다면 제발 학교를 신뢰하시고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교육 정책을 신뢰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구나 하고 신뢰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과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함께 했으면 좋은데 좀 학교 생활 보니 몇몇 소수의 학부모들이 학운이 그리고 학부모회 하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그런 다양한 학부모회 역할들을, 위원 역할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학부모들이 다 좀 짊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많은 학부모, 3월 17일 학부모 총회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님 되셨으면 바라고요. 교사상, 학생의 변화를 집어넣는, 지식을 집어넣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 비판력 그리고 소통 공간, 배려 나눌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정말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아야죠. 어차피 다 다양해요. 다 가치관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서로 다름이 인정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장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장순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Great G, 글로벌 리더고요.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국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Reading, R, Reading and Research 다양한 독서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독서 캠프, 문학 기행, 저자와의 만남 등등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션 감성 교육이에요. 문예체 교육 활성화되어 있고요. 문화예술 자유학기에 예술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예술 프로젝트 학년 말에 있고요. 목련제는 전학년이 11월에 여러분의 끼를 발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종합 예술, 이게 뭐냐면은 3학년 때 여러분이 3학년 되면요, 위대한 장승 프로젝트라고 뮤지컬 발표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PD로, 어떤 사람은 작가로, 어떤 사람은 음향 담당으로, 어떤 사람은 배우로 각각 역할을 맡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A,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것들 다시 다 작년부터 부활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다양한 종목별 팀을 구성해서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요. 봉사 활동만 당분간 스탑. 그리고 수련 활동이 아마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봤었죠. 이번에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금 학생 의견을 학생 희망을 반영하는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소통입니다. 학생 자치 활동 및 자치 토론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고요. 학생 상담 담임과 또는 집단 개별 상담을 통해서 달력을 보면 학생 상담 주간이 있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픔, 슬픔 감추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3학년도 여러분들이 신입생 3개월 동안 어떤 활동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합니다. 자유학년제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잘하고 뭘 할 때 행복한지 알아야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좋은 성취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1학년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유학년제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어는 68, 한 학기에 68, 되게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 17로 나눠보면 4시간이 나와요. 주당 4시간 수업하는구나, 이렇게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어떻게 되나요? 51시간 17로 나누면 주당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는구나 생각하시고요. 안 배우는 교과도 있어요. 3학년 내에 3년 동안은 다 배우지만 역사 안 배우죠. 지금 빈칸들이에요. 그리고 정보, 한문, 중국어 이런 것들은 일하는 때 배우지 않고요. 언제 쭉 따라가다 보면 3학년 때 배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하루 일과표를 볼게요. 학급 조회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이고요. 기준은요. 교실 입실 기준입니다. 교실 입실 기준이고 8시 40분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벌점이 부과되고요. 9시도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감점이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15분. 일과중은 45분 기준이에요. 한 교시는 45분 동안, 초등학교 때는 40분이었죠. 이제 45분이 한 교시입니다. 점심시간도 45분인데 요거 변동 가능합니다. 2학기 때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운동장에 한참 벌이고 있는 공사가 여러분의 단체 급식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이 되면은 동시에 전교생이 먹으려면 이 시간 갖고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론 점심시간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단지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점심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교 시간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방과 후의 일정이 2학기 때는 좀 고려해야 된다 보시고, 저희 학교는 기본 6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7교시 있는 날이 딱 이틀 있어요. 화목 이틀은 7교시로 되는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결 상황에 대해서 봅시다. 출결 상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질병, 미인정, 기타. 구분해 볼까요? 질병, 아파서 결석한 거. 미인정 결석,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사유들이죠. 태만, 게으름,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 미인정 결석이에요. 가장 나쁜 거고 하면 안 되는 것, 미인정 결석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석, 교장 선생님이 인정한 결석,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가사조력, 간병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기타 결석에 해당이 됩니다. 지각조퇴 결과는 합산 3회면 결석 1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인정 결석, 내신 성적 산출에 감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면 안 되는 거, 미인정 결석. 다음과 같은 아래 가나다라 마바는 인정으로 되는 결석이에요. 뭐냐?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코로나 같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이럴 때 인정 결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대회 출전, 다양한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등등등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인정 결석되고 형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은요, 이 표와 같이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용되는 일수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면 사망, 증조부님, 할아버님, 할머님을 말하겠죠. 증조부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3일이 주어져요. 3일. 근데 중요한 거,
대량휴일, 토요일, 공휴일, 경조 4일을 산입하지 않고 연속된 일수만 인정한다.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토, 일을 빼고 3일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반드시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요.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국내 체험학습은 30일 연속 하고요. 국외 체험학습은 연속 10일 이내로 장성중학교는 허용을 합니다.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허락하지 않고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 본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진이죠. 영수증, 입장권 이런 것들은 글쎄요. 남의 영수증 갖다가 첨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본인이 참가했다는 영수증이라면은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사전에 득하지 않은 경우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1, 2, 3학년 동안 총 아래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사회과 부도 있잖아요. 사회과 부도 1, 2, 3학년 계속 있죠. 1학년 때 지금 받은 거를 3년 내내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체육 1, 2, 체육 1, 2, 체육 1, 2, 1, 2, 3학년 똑같네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받은 교과서를 3년 내내 사용하게 되고요. 미술 1, 2, 미술 1, 2. 3학년 때는 미술을 안 배우네요. 그러면 1, 2학년 동안에 같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니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상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계획. 내가 3년 동안 어떤 상들을 장승중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상은 자랑스러운 장승인 표창입니다. 위대한 장승인 상이에요. 전교에서 아마 몇 년 동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엄청납니다. 서울시 이상의 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5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가 받아요. 작년에 받을 뻔한 2명이 있었어요. 서울시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스택 금메달, 스포츠 스택, 저글링 금메달, 핀볼 동메달, 얼티미트 금메달로 전국 대회까지 갔는데 이제 4가지잖아요.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장난상이죠. 바른말 고운말 쓰기상 학급당 1명을 담임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드리게 됩니다. 평소에 욕보다도 바른말 고운말 쓰는 걸 습관 들였으면 좋겠고요. 모범 학생상 학기당 그러니까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2명씩 담임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주게 됩니다. 2명 이내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대회들이 있어요. 발명품 경진, 과학토론, 탐구대회 발표, 소프트웨어 교육주간의 행사가 있는데 그때 표 내용과 같이 20% 이내, 참가자의 20% 이내의 우수자들을 시상하게 됩니다. 졸업식 때 성적 순으로 학교장상, 학교장 운영위원장상, 그리고 학부모 회장상 등을 나눠주게 되고요. 공로상,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방송반, 도서반 뭐 등등등 학급 임원, 3년 연속 학급 임원, 회장, 부회장, 학생회 활동 이런 활동한 사람들이 물론 담당 선생님들, 담임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게 공로상입니다. 3년 개근 코로나19로 가장 받기 힘든 상이 되었죠. 지각조퇴 결과 결석 아무것도 없는 상태. 3년 개근상입니다. 이제는 고입 전형 여러분 고등학교 갈 때 산출되는 내신 그리고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총 내신에 들어간 건 2가지입니다. 교과 점수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교과 점수와 비교과 점수가 있어요. 교과 점수, 비교과 점수. 어느 게 비중이 크죠? 교과 점수 성적이 비중이 커요. 여러분이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다 모아서 받은 성적 그게 이제 교과 점수고 80%입니다. 240점이고요. 비교과 점수는 4가지로 보면 됩니다. 출석, 행동발달, 창체, 봉사활동 각각 24, 12, 12, 12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거의 내신을 치르게 됩니다. 학년별 미인정 결석일수와 출결 점수인데 감점된다 그랬죠. 결석하면 하루라도 결석하면은
만점이 8점인데 7점 이렇게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조퇴 결과 합산해서 3회면 그게 이제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봉사활동 점수는 몇 점이었죠? 12점이잖아요. 12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려면은 담임선생님들한테 사전으로 안전한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봉사활동 얼마나 했는지는 상관없이 만점을 주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그렇다. 다음에 행동발달과 창체활동의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 점수는 3점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3점을 받아요. 변별이 되는 것은 가산점입니다. 1점, 각 영역별로 1점을 초과할 수 없이 1점이 주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받나? 다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했을 때 있습니다. 행동발달 가산점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성중학교에서는. 아까 시상에서 말했던 모범학생, 그리고 바른말 고운말 쓰기 학생. 바른말 고운말 쓰기는 1년에 한 명입니다. 한 학급에. 그리고 모범학생은 한 학기에 2명씩, 2명 이내에 수상자가 있고요. 가장 받기 어려운 가산점이 행동발달입니다. 두 번째 창체활동 가산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학급활동 우수자들, 회장이 주로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활동 우수자들, 전교학생 회장, 부회장, 각 부장들, 방송부원, 도서부원 중 활동 우수자만 받아요. 다 그 활동을 했다고 그 부원에 들어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담당 교사가 추천해준 정말 우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우수 활동자만 상체활동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해당되는 일들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 제외 대상이 해당되겠죠. 다 회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방송반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이거나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어. 제외됩니다. 벌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순수 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아무리 아름다운 행동을 해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가 생깁니다. 벌점 조심하시고요. 어떤 처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말고요. 그리고 미인정 결석, 본인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고의적으로 결석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 학생생활 평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점과 벌점이 있겠죠. 상점자 처리 우수한 학생들, 아래와 같은 상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총 1년 동안 모았더니 1년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상쇄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서 1년 동안 상점이 3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상품을 연말에 드리게 됩니다. 벌점이 2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찰교실에 입시라고 신경 수업을 받게 됩니다. 30점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교내봉사 학부모 부모님을 소환하게 되고요. 40점이 넘어갔다. 또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징계가 벌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기억했죠? 내신에서 순수 벌점이 10점이면 행동발달 가산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벌점 기준은 이 표 갖고 자세한 내용은 생활인권 부장님이신 김혜한 교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따가. 아울러서 우리 학교 독서 프로그램 아까 Great 중에 R Reading and Research 있죠. 독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학급별로 아침 책 산책 프로그램이 있어요. 1,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독서 동아리 햄터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세계 책의 날부터 해서 방학 중 그리고 다독상 선정까지 다양한 독서와 관련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장승중학교 학교생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